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선거인단 공식 투표 진행, 바이든 선거인단 투표 승리 주장, 그런데 아직 안 끝났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4일이 돼서 선거인단이 공식적인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진행이 된 이 결과를 보고 바이든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류 언론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이든이 정치적인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고, 아직 법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나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내년 1월 20일 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취임을 해요. 그게 지금 한 30일 정도 남았죠. 30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35일 정도 남았네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으로 지금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에 선거인단 공식 투표 진행이에요. 지난 14일 날 중국 50개 주, 워싱턴 DC는 빠지고 있어요. 워싱턴 DC를 포함하면 51개 주지만 워싱턴 주는 공식적으로 이번 선거에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가 선거인단 회의와 선거인단 공식 투표가 이날 진행이 됐어요.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선거인단 투표는 11월 선거 결과에 대한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현재 올해 대선에 이슈가 되는 것은 경합주에서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기에 대한 의혹의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음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선거인단 회의를 하고 선거인단 공식 투표를 하고 있죠. 특히 이번에 의혹이 높아져 가면서 이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올해의 선거인단 투표는 이전과는 달리 아주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인단 투표를 하면서 바이든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정선거는 없었다. 그리고 선거인단을 통해서 승리를 했다. 이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14일에 미국 대선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예요. 저는 대통령 당선자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확실하게 당선자라고 나오게 되면 그때 당선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현재는 대통령 후보인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이 대통령 후보가 2020년 선거는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하면서 선거인단 투표 승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펜실베니아, 미시간,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뉴멕시코, 네바다 등의 공화당 선거인단이 각 지역 투표장에 들어간 직후에 이 같은 발언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금 이기고 있는 지역이에요. 펜실베니아, 미시간,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뉴멕시코. 특히 여기서 보면 펜실베니아, 미시간,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은 지금 경합주로 속해 있는데, 이 경합주로 속해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선거인단에 들어가서 선거인단 투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겼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전체 투표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요. 이게 나오는 날짜는 내년에 공식적으로 까봐야 나오는 건데, 그렇기 전에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민주당원의 투표만으로 지금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패배를 인정하라고 말을 하면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완전히 선을 그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는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와 함께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했다. 306명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숫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인단 숫자가 270명이 넘어가면 선거로 승리했다고 지금 발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6명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숫자가 지금 270명이죠. 270명이 훨씬 웃도는 수치로 2016년 도널드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가 얻은 선거인단 수와 동일한 숫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이라고 했다. 그의 기준으로 이 숫자는 명백한 승리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측이 자신의 압승을 선언해 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고까지 바이든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굴복해서 들어와라. 우리의 승리를 인정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왜 선거인단 투표가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진행이 됐을까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많이 봐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스케줄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이 된 거예요. 14일 날 해야 됐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 현재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3일 날 대선 이후에 11월 3일이죠. 11월 3일 대선 이후에 트럼프 캠프 측은 6개 경합주에서 무효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 공화당 소속
19개 주의 검찰총장이 이 소송에도 지지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력의 법적인 결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변죽만 올리고 있죠. 변죽이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 그리고 우편 부정선거 이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논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도미니언 투표 장비를 통한 개표 조작 그리고 두 번째는 우편 투표 사기예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며칠 전에 발표가 됐죠. 14일날 발표가 13일날 발표가 됐네요. 지금 도미니언 투표 장비의 개표 조작이에요. 14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날짜도 참 웃긴 게 이 투표 조작에 대해서 포렌식 검사가 발표된 날짜가 14일인데 투표를 하고 선거인단 투표를 하는 날짜가 14일이에요. 일부러 미루는 성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날짜가 되게 중요하다. 날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14일입니다. 14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투표인단 선거가 일어나는 날 이게 발표가 됐다. 적어도 이 날짜 전까지는 발표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막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겠습니다. 14일 오전에 미시간주 지역 순회법원에 미시간주 엔트링 카운티에서 사용된 도미니언 전자투표기 22대에 관한 포렌식 검사의 결과가 승인이 됐어요. 이 승인을 통해서 포렌식 검사 결과를 담은 예비 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요. 이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투표 장비는 처음부터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오류가 발생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트윗을 날리죠. 이 보고서는 선거 결과를 바꾸는 대규모 사기를 보여준다 라고 하는데 바이든 측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미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확보한 것을 가지고 지금 선거를 하고 있으니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지져봐라 소용없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편 사기 투표. 그 우편 투표로 인한 광범위한 사기가 여기에서는 다 언급해 드리진 못하지만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 그리고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날 선거인단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바이든의 의견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한 바이든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직하고 자유롭고 공정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공화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선거 관계자, 자원봉사자, 참관인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다? 본 것과는 다르게 말하도록 괴롭힘을 당했다? 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때린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지져봤자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해주지 않을 거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때린 사람은 있는데 그 때린 사람이 나중에는 우리가 조용히 할 테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또한 바이든은 미국에서는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법적 절차를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 트럼프 캠프는 결과를 수십 번 바꾸려고 수십 번이나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도 들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고 밝혀졌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법원들도 문제예요. 법원들도 문제인 게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는 정의와 비정의의 싸움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위시한 이렇게 정의파와 그리고 부정한 행위라고 하고 있는 민주당의 비정의파들이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비정의가 정의를 누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공화당과 트럼프 측에서 제기한 대다수의 소송에서 증거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권한이 없거나 당사자 적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많은 소송에서 각하되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특히 마지막이라고 불렸던 텍사스주에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죠. 두 개의 주에서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른 주에 선거 시행 관여할 당사 적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연방 대법원에서 각하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여기에 제출된 증거물까지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이든 측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선거 부정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은 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굳이 따로 얘기를 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이든은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선거가 부정하지 않다. 부정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모든 이 의혹들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죠. 부정의 존재를 제기하는 공화당에 대해서는 모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해서 근거 없는 문제를 멈추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의 무결성이 온전하게 보존되었다라고 하면서 역사의 페이지가 이제 넘길 때가 되었다. 이것은 그냥 역사로 남겨두어야 된다라고까지 지금 얘기하면서 이 차기 행정부로 바이든 행정부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일단락을 시켜라. 일단락을 시키고 이번 선거는 완전 무결하니 너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선거인단이 선거를 했죠. 선거를 하는 그 도중에 5개 경합주에 공화당에서 선거인단을 따로 만들어요. 의회에서 따로 만들어서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14일날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 미시간, 애리조나 5개 주의 공화당 선거인단이 따로 의회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선거인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을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찍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주지사 등이 선출한 선거인단이 조 바이든,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 투표한 것에 대해서 맞대응 형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지아, 펜실베니아, 네바다, 미시간, 애리조나 이 5개 주는 지금 경합주로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대규모의 부정이 일어났었다고. 물론 다른 주에서도 부정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부정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선거 결과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5개 주는 하나가 더 합쳐져서 6개 주라고 지금 불리기도 하는데요. 6개 주에서는 지금 선거 부정이 일어나면 이 결과 때문에 완전히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는 판도가 생겨요. 그래서 이 5개 주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자체 의회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 주지사가 선거인단을 뽑아야 돼요. 예, 선거 결과를 따라서 선거인단을 뽑아야 되는데 이것과 다르게 주의회에서 선거인단을 따로 뽑습니다. 따로 뽑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것은 끝나지 않은 법적 분쟁 그리고 경합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하지 못한 선거 결과에 대한 인식으로 지금 배경이 어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선거인단을 파견했던 공화당인데요. 이번 선거는 약간 독특한 선거 방식을 지니고 있어요. 특히 미국 선거는 그렇습니다. 각 주마다 유권자 투표를 결과로 해서 각 지역마다 그 선거인단이 숫자가 따로 정해졌어요. 예,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이 55명, 그리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이 5명, 그리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이 5명 정도, 그리고 메인주는 4명이 있는데 그 메인주 같은 경우는 그 선거 사람 숫자 비율로 이렇게 돼서 2대2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독특한 선거 방식을 갖고 있던 미국이 지금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거인단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선거인단은 각 주의회에서 선거 결과를 통해서 선거인단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나 이번에는 경합주에서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하면서 의회와 주 정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 부정이 아주 만연했다고 하면서 현재 결과에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주의회가 지정한 별도의 선거인단을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시간주 공화당 하원 의원인 매션 메덱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보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선거의 논란이나 논쟁에 휩싸일 경우 선거인단을 1명 더 파견하는 것이 미시간주 국민과 미국 헌법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자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펜실베니아 공화당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캠프의 요청에 따라서 해리스버그에서 모인 공화당 선거인이 트럼프와 펜스 부통령에게 조건부 투표를 행사했다라고 발표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부 투표라는 것은 이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은 트럼프와 펜스 부통령에게 조건부 행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부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선거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라고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펜실베니아 공화당에서 나온 보도 자료인데 자기들이 Republican electors cast
political vote. 이거 그 공화당의 선거인단이 예, 자기 뜻대로 선거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펜실베니아 공화당 선거인들의 투표는 민주당 선거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말하자면 숨겨서 이렇게 투표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투표를 한 거죠. 그러면 왜 따로 투표인단을 선거인단을 보냈을까요? 그 배경에 보면 이미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번 지역 공화당의 선거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를 행사한다? 그리고 따로 표를 행사한다? 라는 것은 이 배경이 1960년도에 일어난 겁니다. 196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때 당시에 리처드 닉슨 그리고 존 F 케네디가 35대 대통령을 벌이고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당시 공화당 후보인 닉슨이 하와이주 1차 개표에서 앞섰습니다. 그런데 재검표를 하다 보니 민주당 후보인 케네디가 역전한 것이죠. 이를 두고 양당이 소송전이 벌어졌고 당시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민주당 소속 주의원 간의 의견이 상충이 돼서요. 그때 서로 다른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한 것이 이 배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따로 선거인단을 보낸 것에 대해서 트럼프 캠프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트럼프 캠프 즉 버니 컴포트는 보도 자료에서 우리는 법적 소송의 보전을 위해서 이러한 절차 투표를 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법적 소송의 보전을 위해서 이러한 절차 투표를 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번에 선거인단이 정확하게 다 보내져서 예, 지금 선거 결과로 그대로 보내져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완전히 확정이 되게 된다면 더 이상의 법적 소송의 효력이 끊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법적 소송의 보전을 위해서 이러한 투표 절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당위성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것은 펜실베니아 유권자들의 의지에 이의를 제기하려거나 강탈하는 노력이 아니라고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공화당 데이비드 샤퍼 의장은 조지아주 선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이 여전히 계류 중이기 때문에 선거인들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그의 트위터에 의견을 피력했어요. 이렇게 말이죠. Because the present lawsuit contesting the Georgia election is still pending.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 Republican nominees for president elector met today at noon at the state capitol today and cast their vote for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그래서 정오에 만나서 이렇게 투표를 했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소속 선거인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말이죠. 눈에 만났다고. 예, 예. Elector met today at noon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at the state capitol today and cast their vote for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이렇게 주의회 의사당에서 만나서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라고까지 여기에 언급이 돼 있어요. 여기 처음에 나와 있던 것처럼 The present lawsuit contesting the Georgia election is still pending. 그래서 지금 법적인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회 의사당에 만나서 대통령,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라고 지금 기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오늘 만나서 표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계류 중인 대통령 선거 소송이 무산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조지아 법에 따라서 그의 권리를 보존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의견을 개진한 건 이거예요. 표를 만약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거예요. 계류 중인 대통령 선거 소송이 무산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지금 당위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들의 행동은 대통령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네바다주입니다. 네바다주 공화당 공식 트위터에서 통해서도 네바다 공화당도 선거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 펜스 부통령에게 표를 행사했다고 하면서 오늘 역사가 만들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주입니다. 애리조나주 공화당 역시 똑같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대통령의 선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까라고 지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1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했던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사실이고 12월 14일 날 이미 이것이 됐죠. 선출된 선거인단의 차기 대통령 선출 투표. 그리고 2021년으로 넘어가서 1월 6일 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개표 및 대통령 선출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한 20일간의 갭이 생기죠. 이 20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라는 걸 명확하지 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누구 말이 맞느냐, 누구 주장이 맞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1월 20일 날 대통령이 선출이 돼요. 대통령이 취임이 되는 거죠. 선출이 아니라. 취임이 되면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러면 이번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조지아주 상원 의원.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 왜 이슈가 되느냐? 이 이슈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원 의원에서 부통령을 뽑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원을 통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뽑힐 수 있으니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번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에요. 그리고 하원 의원은 지금 현재 미국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원 의원도 미국의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대통령 선거가 부결이 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러한 결과도 안 나와요.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고 상원에서 부통령을 뽑는 이런 일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조지아주 상원 의원 의석수가 2명입니다. 민주당이 2석을 가져가게 되면 50대 50이에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50대 48로 민주당이 숫자가 더 작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상원 의원 수가 지금 2명인데 여기서 지금 과반이 어떤 사람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원 의원이 누구도 뽑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보면 조지아주에서 적어도 한 명은 지금 공화당에서 뽑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50대 50에 동률이 되면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결정권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두 곳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승리를 하게 되면 상원 투표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선거인단 승인을 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의 구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인단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럴 경우 연방 대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은 현재 이러한 과정을 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경합주에서 주지사와 주의회가 별개의 선거인단을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 쟁점은 5개의 경합주의 공화당 선거인들이 모두 인증을 받았는지의 여부예요. 이것에 대한 변수가 존재하는데 1월 5일날 치러지는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아까 언급해드렸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단을 정식 승인을 받으려면 말하자면 공화당에서 이렇게 제출했던 선거인단의 공식 승인을 받으려면 양측에서 말이죠. 양측에서 모두 다 승인을 받으려면 민주당 주지사가 내보냈던 아니면 공화당 주지사라 할지라도 지금 선거 결과에 그냥 승복하는 주지사가 이렇게 선거인단을 그냥 보냈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지금 공화당의 의회에서 보낸 이러한 측면 이것들이 양쪽에서 어떤 승인을 받으려면 양하원, 양원의 가반이 필요합니다. 이날 선거 말하자면 조지아주의 이런 그 상원 의원이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축이 누구 쪽으로 흐르게 되는지 지금 결정이 되는 거죠. 현재 조지아주에서는 상원 투표에서 어느 누구도 과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원 의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원에서 100석 중 50대 48로 현재 공화당이 2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조지아주 상원 의원의 의석수가 2석이므로 민주당이 2석 모두 가지고 가게 되면 50대 50으로 동률이 이루어지게 되고 상원 의장인 부통령의 결정권이 지니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의 결과가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공화당이 두 곳 중 한 곳이라도 승리하게 되면 상원 투표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선거인단의 승인을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하원은 민주당 그리고 상원은 공화당의 구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인단 합의에 도달이 어려워지고 이럴 경우 연방대법원의 개입이 실시가 되게 되죠. 이럴 때 법에 따라서
연방 하원이 대통령, 부통령은 연방 상원이 선출할 공산이 높아요. 그리고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이 선출할 때 각 주마다 한 표씩을 행사를 해요. 캘리포니아가 지금 아까 선거인단이 55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알래스카가 선거인단이 5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메인주는 선거인단이 4명. 그리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이 20명. 이렇게 각각 다 다르죠. 그런데 대통령을 뽑을 때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게 된다면 각 주마다 한 표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이 55명이라도 한 표. 그리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이 5명이라 할지라도 한 표. 그리고 메인주는 선거인단이 4명이라 할지라도 한 표. 그리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도 선거인단이 20명이라 할지라도 각각 한 표가 돼요. 이렇게 될 경우 공화당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라고 생각을 하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돼서 이럴 경우 공화당이 훨씬 유리해지죠. 그리고 부통령과 같은 경우도 연방 상원에서 뽑기 때문에 이 상원에서 누가 키를 쥐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화당이 쥐고 있죠. 그래서 하원에서도 트럼프, 그리고 상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의 재선이 정말로 유리할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고문은 14일 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주에서 이러한 대한 선거인에 선출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재선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가장 큰 배경이 뭐냐면 지금 법적으로 딱 렉이 걸려 있잖아요. 어려움이 걸려 있어요. 이 어려움이 걸려 있으면 결국은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법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점점 기일이 늘어나고 이 기일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됐냐? 새로운 추가 폭로, 새로운 사건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스티븐 밀러 선임 고문은 이렇게 말을 했죠. 헌법상의 유일한 날짜는 대통령 취임인 1월 20일 뿐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5일에 모이는 상하원 의원 총회 격인 이런 그러면서 거기서 대통령이 선출한다 이런 것들도 다 무시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 취임 날짜 전까지 대통령이 인정이 되고 그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될 것인지 결정만 되면 된다라는 이러한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부정선거 결과에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도널드 트럼프를 대선 승자로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대체 선거인들이 경합주에서 투표를 할 것이고 그 결과를 의회로 보낼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의 바이든이 당선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적으로 바이든이 된 것은 없다. 이게 결론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아직 결과는 끝나지 않았다. 물론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많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많이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진리가 승리를 해야 되고 진리가 비진리에 지면 안 돼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진리가 계속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비진리가 계속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예. 물론 지금 상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제 개인은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어야 되는 하나의 당위성은 이 세상의 비진리가 진리처럼 둔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계 속의 진리가 이 세상을 쓸어담는 그리고 비진리를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나라가 돼요. 그리고 이 도덕이 이겨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